우리가 오늘 배울 얘기가 처음 하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야. 완전 새로운 거야. 예쁘게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으세요. 완전 예쁘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투 단원에서 배우는 게 1단원 함수의 극한, 2단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 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극대극소라는 걸 배우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요.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을 이용해서 최대최소 구하는 거 배우고, 그게 이제 미분이 틀린 거야. 그거 끝나면 이제 적분이라는 거 배워요. 부정적분, 정적분, 그 다음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수투가 끝나는 거야. 봐봐. 이제 새로운 거 좀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배우면서 약간 수학다운 느낌? 이런 게 조금 들어요. 자, 한번 볼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기본 용어가 일단 첫 번째가 좌극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본 용어야. 우극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좌극한, 우극한이 뭔지 요걸 먼저 배워야 돼. 좌극한, 우극한. 이게 무슨 말이냐? 좌극한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 좌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하는 방법이 x가 어떤 a에 가까이 가요. 화살표 그대로 쓰면 돼요.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좌극한이라는 거는 표현이 마이너스 붙여주면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인 거야. 만약에 x가 3의 마이너스다 하면 이걸 우리가 3의 좌극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3보다 작은 쪽. 3보다 작은 쪽이면 한 2.9 이런 거 3보다 작지. 그럼 3보다 작은 쪽 2.9, 그 다음에 2.99, 그 다음에 2.999 뭐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3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야. 진행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쪽 어디에서 반드시 2.9인가요? 아니야. 2.9 아니야. 어디에서부터인가?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 작은 쪽 어디에서부터인가? 가까이 가는 상태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자, 다시 봐봐. 자, 3보다 작은 쪽 어디에서부터인가? 어딘지 몰라. 2부터인지 2.9부터인지 2.99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몰라. 그냥 단지 3보다 작은 쪽 어디에선가부터 3에 하염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진행 상태를 3의 좌극한이라고 불러.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작은 쪽 어디에서부터가 3에 가까이 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건 뭐야? 3이 되는 거 아니야? 3에 하염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진행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극한이라는 건 뭐냐? 좌극한, 이제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근데 이제 추론할 수 있겠지. 좌극한을 배웠으니까. 우극한은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큰 쪽이니까 더하기로 표현할 것 같지? 그러면 우극한을 표현하는 방법, 어디다 필기하면 되냐면, 맨 앞장에 보면은 필기할 공간이 쭉 있어요. 맨 앞장에. 거기서부터 필기하면 돼. 자, 우극한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3의 플러스라고 쓰면 3의 우극한이라고 읽고 어떻게 되는 걸까? 3보다 큰 쪽 어디에선가부터 꼭 3.1은 아니야. 3보다 큰 어디에서부터인가야? 그러면 뭐 3.1, 3.01, 3.001 뭐 이런 식으로 3보다 큰 어디에선가부터 3에 가까이 가고 있는 진행 상태. 이걸 3의 우극한이라고 불러.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걸 좌극한, 우극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기서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라는 말이 나와.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다른 건데, 그걸 좀 비교해볼게.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값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랑 비교하고자 하는 게 극한값이라는 개념이 있어. 함수값,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함수값, 극한값.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려면 극한값에서는 먼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본 용어 중에 수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발산이라는 말이 있어. 수렴이라는 말과 발산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수렴과 발산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 그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먼저 들어볼게. 여기다가 결론을 일단 적을 건데 예를 먼저 한번 잠깐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너 인솔 엎드려. 처음에 인솔. 아니 인솔. 자
여기에서 그럼 극한값에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그럼 이거를 봐봐. 결론은 이따 적을 거기다가 조금 한 3줄 정도 적을 것 같아. 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먼저 볼게. 결론 먼저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게. x의 값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x의 값이 내가 이번에 3의 좌극한을 한번 볼 거고 x의 값이 3의 우극한, 3의 우극한은 내가 따로 써볼게. 3의 좌극한을 한번 적고 여기다가 자, 그럼 그거에 대한 함수 값들을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얘가 2.9가 되잖아. 그걸 여기다 갖다 넣으면은 5.9가 되는 거지, 함수 값은. 그러면은 2.99가 되면 함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99가 되는 거지. 함수 값들이,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땡땡땡, 땡땡땡.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시면 얘가 3으로 하염없이 가까이 갈 거 아니야? 3이 되는 거 아니야? 3에 하염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극한이니까. 자, 극한. 사실은 여기 ing가 오는 거야. 그럴 때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거지. 그럼 정확하게 봐봐. 얘가 3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얘는 6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내가 3의 우극한은 뭔가 봐봐.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3의 우극한이야.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이 가는 거야. fx라는 개념을 배울게. 자, 그러면은 3보다 큰 쪽이니까 3.1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3.1을 갖다 넣어주면 6.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3.01일 거 아니야? 갖다 넣어주면 6.01이 되는 거지. 하염없이 땡땡땡 그럼 직관적 추론에 따라서 얘가 3에 하염없이 가까이 가면 3보다 큰 쪽에서 함수 값들은 6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식을 쓰는 거, 식을 쓰고 표를 그려서 나타낸다니까 너무 귀찮잖아. 너무 불편해. 수학은 불편한 거 싫어해. 이걸 이제 수학적 기호로 적을 거야. 자, 이제 얘를 수학적 기호로 적을게. 잘 봐봐. 우리가 극한을 영어로 리미트라고 불러. 자, 극한을 영어로 이렇게 리미트라고 부르거든, 극한? 그럼 여기에서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 생략할 거야. 그래서 lim 적으면 그게 리미트를 쓴 거야. lim 적으면 리미트. 뒤에 거 생략하는 거야. 극한을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쓰기를 이렇게 한다. 봐봐. lim 리미트. 그러면 x가 표현의 약속이야. 왜 그래요가 아니고 표현을 약속한 거야, 이렇게.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가지. 뒤에 부호 안 썼지. 마이너스나 플러스 안 썼지. 마이너스나 플러스 안 썼다는 건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야. 3의 좌극한이기도 하고 3의 우극한이기도 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여기다가 뭘 쓰는 거냐면은 fx를 갖다 쓰는 거야. 즉 fx가 뭐야? x 더하기 3을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x 더하기 3을 갖다 써. 그럴 때 그 값이 얼마가 되지? 둘 다 6이지. 좌극한도 6이고 우극한도 6이지. 그지? 이게 좌극한의 함수값, 우극한의 함수값이라고 하거든? 좌극한, 봐봐. 좌극한의 함수값, 우극한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얘를 6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본 용어야. 자, 그럼 우리가 기본 용어에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게, 봐봐. 좌극한의 함수값,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 좌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러. 좌극한에 대한 함수값, 좌극한 값. 용어야, 그냥. 용어니까 익숙해져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돼. 얘는 뭐야? 우극한에 대한 함수값이지. 우극한. 우극한에 대한 함수값, 우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극한에 대한 함수값, 우극한 값. 좌극한에 대한 함수값, 좌극한 값. 근데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이 같지. 그랬을 때 이거를 보고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극한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 이렇게 하는 거야. 극한에 대한, 극한, 리미트, 극한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읽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 자, 얘를 읽는 방법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가 의미하는 게 fx에서 x의 의미는 정의역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정의역 x가 3에 가까이 갈 때 이런 얘기인 거야. 정의역 x가 3에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궁금한 건 뭐야?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fx. 그럴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게 극한의 목적이야. 정역 x가 3에 가까이 갈 때 표현이 얘가 뭐 이게 3이면 3인 거고 뭐 얘가 7이면 7이겠지. 거기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읽어. 읽는 방법이. 자 다시 한번 정역 x가 3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들이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걸 수렴한다라고 해. 그럼 6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걸 수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경우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네. 그런 개념이네. 근데 봐봐. 이거의 극한값을 보면 구하려면 매번 표를 그려야 되나? 너무 귀찮지. 표를 안 그려 이제. 이제 이런 행위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한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한 거야. 이런 행위 다시는 안 한다. 나는 이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줘. 자, fx라는 그래프를 그린다. 봐봐. 이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 거지.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fx 요거 그린 거야. x 더하기 3이라는 거. 그러면 얘가 x인 거잖아. 이게 x, 정의역. 3은 여기쯤 있겠지, 3. 그러면은 3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지? 3을 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6이지. 그럼 어떻게 되나 봐? 우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이 가. x가 3보다 크지 얘가 어딘가에. 3보다 큰 어딘가에. 그러면 3보다 큰 어딘가에서 3으로 대입했더니 그때 함수값은 여기 있겠지. 그때 함수값은 여기. 3보다 큰 얘가 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지금. x의 값이 3보다 큰 어딘가에서부터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때 함수값들이 6보다 큰 어딘가에서부터 6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이게 우극한이야. 그럼 좌극한은 3보다 작은 어디에선가? x가 3보다 작은, 이거 x라는 걸 이해해야 돼. x축 위에 있는 거야. x가 3보다 작은 어딘가에서 3에 가까이 갈 때 이거에 대응된 함수값, 이거에 대응된 함수값, 이거에 대응된 함수값 하염없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6보다 작은 어디에선가부터 6에 가까이 가고 있지. 근데 이게 화살표가 같은 곳으로 만나야 돼.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3의 우극한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3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이 점선도 안 써. 나중에는 어떻게 쓰냐면 3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이 가. 그럼 그래프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 화살표의 끝이 만나는 이점의 함수값. 그게 우극한이야.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우극한이야. 오른쪽 왼쪽이 아니야.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우극한이야.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 x의 값들이. 그럴 때 함수값들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나지. 그럼 이 화살표의 끝이 만나는 곳이 얘가 6인 거야. 그걸 자극한 값이라고 해. 이 그림만 그리거든 나는. 그럼 그림을 그려서 우극한 값, 좌극한 값 둘 다 6이네? 그럼 극한 값 6인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이 표를 그려서 극한 값을 구하는 건 안 하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극한 값을 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오른쪽, 왼쪽 화살표 봐가지고.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킬 때 6, 만약에 다른 곳을 가리키면 극한 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리미트.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을 다 얘기하는 거야. 뒤에 부 안 적었잖아. 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기도 해. 리미트 x가 a에 마이너스.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만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만. 아무것도 안 적었으면 좌극한, 우극한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fx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게 표현의 약속이야. 자, 그러면 얘가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발산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은 걸 전부 다 발산한다고 불러. 수렴하지 않은 건 다 발산한다고 불러. 그러면 수렴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럼 수렴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이 값이 알파라는 값에 가까이 갈 때 수렴하는 게 알파에 가까이 가는 형태. 가까이 간다. 그것도 그냥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해.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얘가 알파였다고 쳐보자. 수렴하는 값이 알파야.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값이 6이야. 수렴하는 값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알파였을 때 알파에 가까이 가는 것도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냥 알파 값인 것도 수렴한다라고 해. 무슨 말인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게.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얘는 6에 가까이 가는 거지. 정확하게 함수값들이 6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x가 3이 되는 게 아니거든.
x가 3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함수값들은 6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6이 되는 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예를 들면 6이야. 이건 6이라는 상수함수야. 그러면 내가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번에 자 선생님이 앞으로 리미트라는 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그냥 같은 걸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는 귀찮잖아 이렇게 적기가.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 이렇게 적을 거야. 알겠지? 그냥 같은 표현인 거야. 리미트를 그냥 이렇게 좀 생략해서 적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난 적어볼게. 같은 얘기를 적는 거야. 자 해볼게. 리미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x가 3으로 갈 때 fx가 있지. 근데 fx가 6이지.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 y는 6이라는 이렇게 그려졌지. 상수함수 그래프가. 3이라는 거는 여기 있지. 그러면 3의 우극한은 뭐야?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우극한 자극한 다 얘기하는 거니까 3의 우극한은 3보다 큰 쪽. 3보다 큰 쪽에 3에 가까이 가고 있지. x의 값들이. 3보다 큰 쪽에 3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봐봐.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일까? 6이겠지. 그럼 이 점에서 함수값도 6이고 이 점에서 함수값도 6이지. 얘는 6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지. 6이잖아 그냥. 그럼 봐봐. 우극한이 6이야. 자, 그 다음에 좌극한도 3보다 작은 쪽 어디에서부턴가 3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들이 계속해서 그냥 6이야. 6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얘는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값이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6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6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냥 6인 거지.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수렴한다고 해. 그러니까 그 값에 가까이 가는 거거나 또는 그 값인 거. 그걸 수렴한다라고 불러.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제 발산한다는 말들이 있거든. 이 발산하는 게 뭐냐. 이걸 잠깐 배워야 돼. 자, 이제 또 볼게.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x분의 1이야. fx 그래프가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하나 봐봐.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야. 그럴 때 fx를 한번 해볼게. 그럼 fx가 x분의 1이야. 얘를 구해볼게. 0의 우극한이야. 안 보이나? 자 이렇게 치워버려야겠다. 자, 이걸 0의 우극한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의 마이너스야. 이런 걸 좌극한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극한 값, 좌극한 값을 구하고 싶거든? 뭐 할 거야, 내가? 우극한 값, 좌극한 값 구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래프 그려야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x분의 1 분수함수 그림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뭐 문제 안 될 것 같아, 그치? 문제 안 돼. 그러면 0의 우극한이라는 건 뭐야?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지. 0의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 0의 우극한. 맞죠? 여기까지? 0은 어디 있어? 0 여기 있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쪽이 오른쪽 여기 있어. 그치? 여기서 가까이 가봐. 그럼 함수값들은 어떻게 돼? 함수값들이 쭉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배우는데 봐봐. 하나의 개념 중에 이런 개념이 있지. 무한대 개념. 이 무한대 개념이 큰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야. 무한대라는 게. 무한대라는 개념이 커지고 있는 진행 상태야. 숫자 아니야. 무한대. 아주 큰 숫자. 이게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인피니트? 하여튼 뭐 그룹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진행 상태. 자, 여기 보면은 봐봐. 함수값들이 계속 올라가지. 계속 커지고 있는 진행 상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무한대라고 하면 돼. 그냥 무한대인데 그걸 좀 수학적 용어로 풀어서 해결한 게 거기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써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생각해봐. 0의 좌극한이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함수값들이 어떻게 돼? 쭉 내려가지. 쭉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음수 쪽으로 쭉 내려가지. 음수 쪽으로. 그러면 계속 작아지고 있는 진행 상태. 뭐라고 할 것 같아? 계속 작아지고 있는 진행 상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무한대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진행 상태.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 치워버려야겠다. 계속 작아지고 있는 진행 상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도 불러.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럼 봐봐. 그럼 발산하는 게 얘가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거 발산이라고 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얘기예요. 표현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발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 그래프가 내가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그려볼게. 뭐 계속해서 땡땡땡땡땡땡.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봐봐 무한대로 가. 그럼 이건 무슨 표현일까?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하염없이 x가 커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하염없이 x가 커질 때 fx는 그럼 뭐가 되지? 함수값들이 왔다 갔다 하지. 함수값들이 왔다 갔다 정해지지가 않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 근데 발산 중에서도 얘는 진동하는 발산이라고 해. 그냥 발산이라고 하면 되거든? 발산 중에서 우리는 진동하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진동하는 발산이 있어. 근데 봐봐. 얘는 일정한 크기를 왔다 갔다 하지. 일정한 크기를. 그걸 유한진동이라고 해. 그러면 진동하는 것 중에 이런 진동도 있어. 이거는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지. 그래서 이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잖아. 이런 것도 진동. 이거는 무한진동이라고 해. 커지면서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진동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유한진동과 무한진동. 이런 거는 전부 다 진동. 다 발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유한진동. 점점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무한진동.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발산이야. 그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좀 더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자, 요거 조금만 지울게.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나 배울 수 있어.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게 뭐라고 했지? x가 계속 커지는 거야. 양수 쪽으로. 그럴 때 fx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요 함수 얘기하는 거거든? x분의 1. 자, 그러면은 봐봐. x의 값이 계속 커져가. 이게 x야. x의 값이 계속 커지면 함수 값들은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야 돼? x축으로 하염없이 가까이 가지. 하염없이 점근선이잖아. 점근선으로 하염없이 가까이 가잖아. 자, 그러면은 이 함수 값들이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 왜냐면 함수 값들이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잖아. 얘가 x분의 1일 때. 한번 경험해볼까? 자, 경험해보자.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자, 얘가 봐봐. 분모가 어때? 계속 커지고 있지. 1, 10, 100, 1000. 그럼 내가 얘를 봐봐. 이렇게 써볼까? 무한대분의 1이라고 써볼게.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그럼 얘 얼마인가 봐봐. 이거 1이지. 이거 0.1이잖아. 이거 0.01이지. 이거 0.001이지. 어때?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럼 하염없이 가까이 가면 얘는 뭘 것 같아?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정확하게 방향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까지 얘기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0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잖아. 함수 값들이, 그지? 그러면 얘 어쨌든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fx인데 이 그래프야 x분의 1.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 그래프들이 점점점 x축으로 가까이 가지. 점근선. x축으로 하염없이 가까이 갈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려고 하면 이것도 0으로 가는 거야. 경험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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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경험을 한다면. 그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음수 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랬더니 얘가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의 자극한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호가 0일 때는 상관없어. 플러스 0이든 0의 플러스든 마이너스 0이든 0의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이거는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부호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다른 거야. 3의 플러스와
플러스 3. 뭐 요건 큰 문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부호를 뜻하는 거고 여기는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마이너스 3과 3의 마이너스는 다른 거잖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앞에 있는 거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방향, 뒤에 있는 건 방향을 뜻하는 거야. 방향.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게 수렴한다는 말과 발산한다는 말을 배웠어. 수렴한다는 거는 가까이 가거나 그 값인 거, 발산하고는 양의 무한대로 또는 음의 무한대로 또는 진동하는 거.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를 좀 배운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 그럼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다. 경험해볼게. 자, 이제 여기 예제만 좀만 지울게요. 여기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를 수도 있나? 그럴 수 있어.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여기에 번호를 1번 붙이고 2번 설명 한번 해볼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비교할 건데 예를 한 번만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fx의 그래프가 어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빵꾸뽕 이렇게 있어요. 빵꾸뽕 뚫려 있는 거야.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럴 때 자,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비교할 건데 f3이라는 거 있지. 이게 함수값이야. 3에서 함수값은 1인 거야. 그치? 3에서 함수값은 1인 거야. 빵꾸 뚫어져 있잖아. 자, 근데 내가 뭘 적나 봐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적을게. 그럼 이거는 표현이 뭐야? x가 뒤에 부호 안 적었으니까 우가 정확한 다 얘기하는 거야. 3보다 큰 쪽에 3에 가까이 가. 이 얘기인 거지. 3보다 큰 쪽에 3에 가까이 갈 때 함수값들은 4를 가리키고 있지. 우극한이. 자극한은 어때? 자극한도 여전히 4를 가리키고 있지. 선생님 빵꾸인데요? 어차피 x가 3이 될 거 아니거든.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진행 상태를 뜻하는 거잖아. 함수값들을 어디로 갖고 갖고 있어? 4로 가까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거야. 이 차이인 거야. 즉 얘는 함수값인 거고 얘가 극한값인 거야.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상관없는 거야.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같을 때도 있어. 그래프가 연속적이면 돼. 이렇게. 그럼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면은 다를 수도 있어. 그런 걸 이해해야 돼. 이게 함수값이고 이게 극한값이야. 차이를 이해해야 돼. 함수값은 정확히 그 점인 거. 극한값은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이런 것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또는 뭐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물어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또는 존재하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알파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랑 같은 말인 거냐면 자, 이 얘기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fx 이런 걸 좌극한값이라고 불러. 좌극한값.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플러스하고 fx라고 해.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우극한값이라고 불러.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고 그게 알파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한다고 해. 만약에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예제도 보여줄게. 지금 다시 한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좌극한값이랑 우리가 좌극한에 대한 함수값을 그냥 좌극한이라고 부를게 대체로. 그 다음에 좌극한이랑 우극한 그러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불러. 만약에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 이렇게 빵꾸콩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면 뭐 4,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이게 fx의 그림을 내가 그린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내가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가 플러스 fx야. 이거 뭐라고 읽는데 정역 x가 4보다 큰 쪽에서 4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표현이에요. 말 되게 길었지? 그걸 수학기호로 적은 거야. 정역 x가 4보다 큰 쪽에서 4에 가까이 갈 때 함수 값 fx는 어떻게 되지? 자, 어떻게 되나 봐봐. 4보다 큰 쪽이니까 4보다 큰 쪽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하염없이 가까이 가면 함수 값들은 어떻게 돼? 1에 가까이 가고 있지. 1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자, 이번에 자극한을 한번 비교해볼게. 리미트 x가 4의 마이너스의 fx야. 자극한 값. 자극한은 그럼 누구야? 4보다 작은 쪽에서 4에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빵꾸하고 상관이 없어. 극한은 빵꾸하고. 그러면 얘는 자극한 값이 얼마인 거냐면 3이지. 그러면 자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얘가 다르잖아. 같지 않아. 그러면 이럴 때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fx 4에서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4에서 극한값이 얼마야?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야. 왜냐면 4에 가까이 가는 거는 플러스도 얘기하고 마이너스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안 쓰면.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르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여기서도 생각해봐. 빵꾸인데 빵꾸야? 만약에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지. 3에서. 그러면 3에서 얘는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러면.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빵꾸 뚫어져 있는 거는 극한값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내가 정확하게 그게 될 게 아니잖아. 경향성을 보는 거야. 사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빵꾸가 있든 없든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의 함수값이 여기 있든 3의 함수값이 여기 있든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야. 알겠지?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또 다른 개념인 거고 그 아까는 여기 빵꾸 떨어져 있을 때 이걸 때 얘기한 거고 알겠지? 그런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야. 그럼 극한값이 언제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다를 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극한에 대한 기본 생각인 거야. 자,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겠고요. 자,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울 얘기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얘기들을 조금 볼 거야. 그 다음 극한의 기본 성질을 볼 거고 미정계수 결정까지 보면 돼요. 6개 정도 내용만 보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한 반 정도 온 거야. 개념. 그리고 문제통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예쁘게 정리해놔봐. 자, 네 번째가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야.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첫 번째 일단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gx가 뭐 베타로 이렇게 수렴할 때 즉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어. 중요한 게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렴 조건이 없으면 못 쓴다는 거야. 그리고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수학적 내용이 몇 가지 있어. 고등학교 때. 얘가 증명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예를 들면 k하고 fx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가 변수 상수는 뭔지 아니? 변수 상수? 여기서 x가 변수야. 변하는 거. 경우에 따라 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k 같은 걸 보고 상수라고 해. 변수 상수. 상수는 뭐야? 변수가 아닌 모든 숫자나 문자를 상수라고 해. 그러면은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리미트 앞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되는 거야. 상수는 리미트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가능한 얘기야. 상수는 나갈 수 있어. 자, 두 번째 극한의 기본 성질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그럴 때 fx와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얘기하는 거야.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라고 써볼게.
자, fx, gx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를 이렇게 합칠 수 있어. fx,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리미트 이렇게 합칠 수 있어.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 리미트가 쪼개져 있는 거 리미트 합쳐서 연산할 수 있고 fx, gx를 fx, gx 연산되어 있는 거를 리미트를 분배해서 연산할 수도 있어.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기는 해. 자, 요거 나눗셈 연산할 때 있지. 나눗셈, 단, 나눗셈 연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필요한 거냐면 요 gx 있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0일 수는 없어. 0으로 나눌 수는 없어. 그거는 안 돼. 그럼 얘는 gx가 분모로 갈 거 아니야. 나눗셈을 하면. 왜냐면 fx 나누기 gx가 이런 개념이잖아. 나누기라는 게 이런 개념이야.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x도 0이 아니어야 돼.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나눗셈 연산을 할 수 있어. 추가 조건이.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을 할 때, 이게 나눗셈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을 할 때는 수렴 연산, 수렴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되고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수렴하기는 하는데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정리해 보시고 기본 사항이야. 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두 번째 것까지 봤고 이게 4번까지 있어요. 극한의 기본 성질이. 자, 이제 3번 한번 가볼게.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안 됐을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런 개념. 수렴, 발사 이런 것들 배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제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극한에 자, 대소관계에서 fx가 만약에 항상 gx보다 작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아. 자, 이것일 때 자, 내가 리미트를 붙여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또는 뭐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fx랑 자,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돼 있고 이렇게 쓰면 이거 틀린 얘기야. 만약에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참고적 문제를 푸는데 fx보다 gx가 항상 커. 근데 리미트 붙여도 얘가 항상 크니? 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럼 얘가 맞으려면 반드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래야 참인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이게 왜 그러지? 자, 왜냐하면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빵꾸뽕 이렇게 있어요. 얘가 gx야. 위에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빨간색으로 얘를 fx를 이렇게 따고 쳐보자. 이게 fx야. 빨간색으로. 그럼 어때? gx가 항상 fx보다 위에 있지. 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gx가 fx보다 항상 큰 거야. 맞는 거야? 자, 그럴 때 여기를 a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럴 때 여기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gx는 어떻게 되나 보시면 a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불러.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b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a보다 가까이 갈 때 함수값들이 우극한은 b, 좌극한도 b. b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 함수값들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은 fx의 극한값은 뭐가 되나 보시면 얘도 b가 돼. 그러면 어때?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럼 항상 같다는 건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a가 여기 있어. 만약에 a가 여기야? 그러면은 a에서의 극한값이 gx가 a에서의 극한값 fx의 극한값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크거나 같을 수 있다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 등호 안 들어가면 틀린 얘기인 거야. 자,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되고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개념으로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성질. 자, 네 번째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돼요. fx, gx, 그 다음 hx 이렇게 돼 있어요. fx, gx, hx.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거의 극한값이 얘가 만약에 알파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hx의 극한값이 만약에 얘가 알파야. fx랑 hx의 극한값이 모두 알파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자,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도 알파라는 이 결론이 내가 목적이야. 무슨 말이야? 대소관계가 fx, gx, h라는 대소관계가 있는데 fx도 알파로 가고 hx도 알파로 가면 당연히 가운데 것도 알파로 가겠지. 이런 개념이야. 자, 왜냐하면 볼게. 왜냐하면 당연할 텐데 한번 다시 볼까?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야. 자, fx, gx, hx 이렇게 되거든. 그럼 방금 했듯이 세 번째 개념에서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 방금에서 등호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얘가 알파로 가고 있잖아. 극한값이. 얘도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있잖아. 그럼 가운데 건 당연히 알파보다 크거나 갖고 어떤 g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도 알파로 가야지. 가운데 거. 그래서 얘도 알파로 가야지. 그런 개념이야. 자,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개념들은 잠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또 보여줄게. 개념들은 쭉 보고 있어. 한 2가지 정도 보면 되거든? 자, 이 2가지 정도.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볼게. 개념을 예쁘게 정리해놓고, 두고두고 써먹어봐. 자, 그 다음에 5번째.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요령인데 첫 번째가 무한대 계산법이라고 한번 해보자. 원래 무한대는 계산할 수가 없어.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닌 거를 사치 계산할 수 없잖아. 그치? 책상하고 의자를 더해봐. 뭐 또 하지? 해하고 달을 더해봐. 해를 푸는데? 그 아니라니까. 뭐 또 하는 거야. 연산이 숫자가 아니잖아. 그럼 봐봐. 무한대하고 무한대하고 더해봐. 뭐 또 하지? 숫자가 아닌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었잖아. 계속 커지고 있는 진행 상태였잖아. 근데 자, 직관적 계산을 하자는 거야.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직관적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개념이야. 잘 봐봐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생각.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어떤 게 무한대고 어떤 게 무한대야. 더해봐봐.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뭐겠니? 계속 커지는 것끼리 더하고 있으면 계속 커지고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얘는 무한대겠지. 이무한대로 적지 않아. 무한대겠지. 계속 커지고 있겠지.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계속 커지고 있겠지. 직관적 계산이야. 직접적 계산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 C는 상수야. C가 무한대 마이너스 1조야. 이것도 그냥 무한대야. 왜냐면 무한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진행 상태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무한대야. 그럼 만약에 어떤 숫자분의 무한대는 뭘까? 숫자분의 무한대는 얘가 무한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숫자가 음수면 마이너스일 거고 숫자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한대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봤거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한 거, 무한대 더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더하고 곱하고 빼기를 안 했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잘 봐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런 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해. 경우에 따라 값이 달라서 정해져 있지 않아.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인가?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금방 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서 x를 빼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얘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얘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얘가 더 빨리 커져. 얘가 더 천천히 커져.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한대가 돼. 0이 아닌 거라고. 경우에 따라 값이 달라져. 경험할 거야 이제 곧.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런 식 계산이 안 돼.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나올 거거든. 이런 것도 부정형이라고 불러. 즉 내가 뭐 한 거야? 무한대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사칙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불러. 경우에 따라 값이 달라져. 자,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이게 숫자 0이야. 이런 개념이 있어. 숫자 0이 있고 숫자가 아닌 0이 있나? 그래. 숫자가 아닌 0이 있어. 그 설명을 하나 할게. 무한대 곱하기 숫자 0은 0이야.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잖아. 그럼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하냐? 무한대 곱하기 0인데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 0이 무한소 0이야. 그 무한소는 뭔데 도대체? 무한소는 이런 개념이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걸 무한소 0이라고 불러. 0이 되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하면 fx가 x분의 1이야? 그럼 아까 생각해봐.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계속 계산했더니 얘가 0으로 갔었지. 이게 숫자 0이었나?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였잖아. 0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럼 0에 하염없이 가까이 가고 있잖아. 이런 걸 무한소라고 해. 이런 걸 정확하게 0인데 그런 것 중에 무한소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건 뭐라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걸 무한소 0이라고 불러. 숫자 0이랑은 다른 개념이야. 그럼 무한대 곱하기 0도 이런 것도 부정형이라고 해. 경우에 따라 값이 달라져. 자, 그러면은 부정형들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그걸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우리가. 자, 그럼 봐봐. 이번에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할게.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게 한 거였잖아. 이제 곱할게. 자, 숫자를 곱하면 얘는 결과가 무한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단 C가 0이 아닌 상황이야. 만약에 C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커질 거고 C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커질 거고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해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0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야. 이걸 되게 많이 써. 무한대분의 상수가 0. 이거 엄청 많이 쓴다. 그러니까 분자가 어떤 상수야.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러면 값은 0이 돼버리는 거야. 또는 얘가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0이야.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아까만 잠깐 봤지. x분의 1 여기에서. 자, 이게 무한대 계산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정형 계산하는 거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 자, 그런 거 배울게 이제. 자, 두 번째 극한값 계산해서 이제 부정형들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을 계산할게. 이런 꼴의 계산 방법이야. 무한대분의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간대.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결론을 일단 적을 거야. 여기 세 줄 있거든. 결론은 세 줄 적을 거야. 세 줄. 자, 예를 먼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이런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할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봐.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지. 이걸 플러스라고 하자. 아니 니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이해 못할까봐 이걸 플러스라고 해볼게.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지.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도 무한대지. 그러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얘가 현재 이런 꼴이야. 자, 그럼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눠주면 돼요. 무슨 말인가? 다시 이걸 써먹을 거야. 내가 무한대분의 상수 모양을 만들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가 1차지. 그럼 x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x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란다. 이해됐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러려고 했는데 이해 안 되죠라고 했어요. 자, x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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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분의라는 거야. 그지? 똑같이 분자 분모를 x로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방금도 했지만 x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지.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라고? 0이라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가 항상.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지.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1이지. 분자는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1분의 무한대는 뭘까? 무한대겠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발산한다고 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맨날 발산하나? 아니. 자,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좀 이따 봐야 돼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달라고 4x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결론이 뭐가 되나 보시면 분자 분모를 아까 뭐로 나눈다고 했지?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누라고 했지. 분모의 최고차가 2차지. x제곱.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눌게.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x제곱으로. 자,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속해서 x제곱으로 나눠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으로 나눈 거야. x제곱으로 나눈 거야. 이해되세요? x제곱으로 다 나눈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라고 했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얘 0, 얘 0, 얘 0.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x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다 0이라고. 이걸 은근히 많이 쓴다니까? 그럼 남은 거 뭐야? 1분의 4가 남았지. 1분의 4가 남았으니까 얘는 4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분의 4로 수렴하잖아. 1분의 4. 그럼 4로 수렴. 자, 그럼 이번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자,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4x 플러스 1이야. 내가 분자 분모를 아까 뭘로 나눈다고 했지?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누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로.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거니까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게. 그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3. 자, x제곱으로 나눈 거야.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남았지. 자, x제곱으로 나눈 거야. 분자 분모를 똑같이.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뭐 남았어? 1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1분의 0. 1분의 0은 0이지. 0인 거야.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봐봐. 언제는 발산하고 언제는 수렴해. 0이 아닌 걸로. 좀 더 유식하면 이걸 0이 아닌 유한 합정값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0이 아닌 걸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기도 하지. 경우에 따라 값이 다르네? 그러니까 부정이야. 근데 매번 다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눈다. 너무 귀찮아.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 나눈다. 너무 귀찮아서 요령을 시키는 거야. 자, 요령화 시키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령한다. 자, 요령을 하기를 내가 먼저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비교해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가 있고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가 있고 분모의 차수가 클 때가 있어. 내가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적어놓은 거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무한대거나 또는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즉 여기의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 이게 부호가 같지? 플러스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 근데 만약에 얘가 한쪽에 마이너스가 있어. 한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 그럴 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럴 땐 플러스 무한대로 가. 그걸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쨌든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부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지는 어쨌든 분자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왜 값이 존재하잖아.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요 4가 1하고 4가 어디서 나온 거지? 요 1하고 4가 어디서 나왔나 봐봐. 1하고 4가 이거 빨간색으로 헷갈리려나? 자, 1하고 4 이거 파란색으로. 그럼 1하고 4가 여기 1이고 여기 4야. 이게 뭐야? 최고창 개수지.
최고차 함계수. 분자 분모 최고차 함계수. 아, 답이 이렇게 하면 돼. 분자 분모의 최고차 항의 개수 B가 되는 거지. 분수식을 우리가 B로 하고, 비율. 분자 분모의 최고차 개수 비율 1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 분모 차수 비교를 할 때 분모의 차수가 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항상 0이 돼. 숫자 0. 정확하게는 무한수 0이겠지만 0으로 가는 거야. 무한수 0.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방법. 꼴 먼저 판단하는 거야. x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러면 내가 뭐라면 돼? 차수 비교하는 거야. 분자 차수가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 계수비,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0이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본 거야. 그 다음 뭘 볼 것 같아? 이거 보고 이거 보겠지. 이런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가볼게. 자,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이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도 내가 이따가 2줄 정도 적을 거야. 공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다 적을게. 내가 이따가 한 2줄 정도 적을 거야. 한 줄, 2줄. 2줄 정도 적을 건데, 예를 먼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빼기 x야. 얘를 계산해볼게. 자,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두 개의 차수가 높은 걸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차수 높은 걸로 인수분해. 차수 높은 거. x제곱으로 인수분해 해볼게. 1-x분의 1이지. 차수 높은 걸로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차수 높은 걸로 인수분해. 차수 높은 걸로 최고차항으로 인수분해. 자,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지. 왜? 무한대 제곱이잖아.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겠지. 얘는 1이고, 그치? 얘는 1이고, 얘는 무한대분의 1이지.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무한대 곱하기 1 빼기 0이야. 뭐겠니? 무한대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아, 얘는 그러면 결과가 무한대가 되겠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야.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아, 참고로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야. 왜냐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x의 값이 커지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함수 값들은 점점 천천히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 자, 그럼 무한대에다가 루트 씌운 것도 얘도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도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꾸로 유리화라는 걸 할 거야. 거꾸로 유리화.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유리화. 거꾸로 유리화. 우리 보통 분모의 유리화를 하잖아. 얘는 분자의 유리화를 할 거야. 우리 유리화할 때 어떻게 하지? 합차 공식 이용하지. 빼기니까 더하기를 분자 분모 곱하겠지? 합차 공식. 유리화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공간 조금 써서 바로 가볼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x를 분자 분모에 곱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좀 암산 한번 할게. 이거 제곱해서 빼면 되지. 합차, 제곱차, 합차, 제곱차. 그럼 분자 분모에 이걸 곱한 거야. 더하기를.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뭐만 남아? 3x 더하기 1만 남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면은 빼기니까. 그러면은 3x 더하기 1만 남지. 맞지? 그럼 생각해봐. 이제 x에다 무한대 넣어봐.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 이제 뭘 먼저 봐야 돼? 분자 분모 차수 비교. 분자가 몇 차야? 분자 1차잖아, 그지? 분모 몇 차야? 1차야, 1차. 왜냐면 루트 2차는 1차야. 그러면 1차 더하기 1차는 몇 차야? 1차 더하기 1차는 1차지. 1차 곱하기 1차가 2차가 되는 거지. 1차 더하기 1차니까 분모 1차, 분자 1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분자 1차, 분모 1차, 최고차항 계수 B.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3, 얘 최고차항 계수가 루트 1 더하기 1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 그럼 그거의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인 거야. 즉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3인 거야. 그럼 봐봐. 언제는 발산하기도 하고 언제는 수렴하기도 하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냐? 그러면 요 두 개 있지? 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한 얘네 두 개의 차수를 먼저 비교해. 차수를 비교했을 때 차수 같을 때가 있고 차수 다를 때가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차수가 같지. 루트 2차는 1차. 1차. 차수 같을 때는 대체로 유리화를 하면 돼. 근데 대체로 거꾸로 유리화야. 대체로 거꾸로 유리화야. 유리화를 하면 돼. 유리화를 하면 뭐가 되는데? 유리화를 하면 뭐가 됐지? 유리화를 했더니 무슨 형태 나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지. 유리화를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지.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하는 거야. 꼴로 변형.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유리화를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걸 써먹으면 돼. 차수가 다를 때는 높은 차수로 인수분해가 원칙이야. 높은 차수로 인수분해. 이게 원칙적 풀인데 귀찮더라고. 높은 차수로 인수분해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귀찮아. 근데 생각을 해봐. 차수가 높은 거는 생각을 해볼래? 얘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얘가 커지는 속도가 느리지. 2차가 훨씬 더 빨리 커지잖아. 1차보다.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게 훨씬 더 빨리 커져.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무시해버릴만 하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 무시해도 괜찮아. 그럼 낮은 차수 무시해봐. 1차.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지. 그럼 x제곱, 무한대 제곱, 은 무한대, 답은 무한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차수 무시. 이건 약간 요령이야. 낮은 차수 무시해도 돼. 차수가 다를 때는 원칙적 풀이는 높은 차수를 인수분해서 푸는 게 원칙적 풀인데 요령적 풀이는 낮은 차수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본 거야. 자,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거를 잠깐 볼게. 이것도 한번 보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거 개념이 조금 많아.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 배울 건데 오늘 처음이라는 극한의 개념을 처음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많고 연속이라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보면 이거보다 좀 내용이 적어. 오늘 내용이 좀 많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는 게 이제 극한값을 볼 때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직접 지금 볼 수 없어서 그 전에 요걸 한번 먼저 볼게. x가 a로 가는 꼴이 있어. 그러니까 숫자로 가. 지금까지 계속 무한대로 가는 걸로 했었지. 숫자로 가 그냥. x가 a라는 숫자로 가 이렇게. 그럴 때는 뭐라 하면 되냐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대입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예를 들면 뭐 x의 제곱 빼기 3x야. 그럼 이거 재미없겠다. x의 제곱 빼기 4x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3을 대입해. 3의 제곱 빼기 10이지. 3, 4, 12. 그럼 9 빼기 10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극한값인 거야. 약간 요령으로 한 거야 사실. 정확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그 정확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정확한 풀이는 그림을 그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얘가 4잖아. 그러면 3이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3일 때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3의 우극한도 마이너스 3이고 3의 좌극한도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건 귀찮잖아.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대입해서 계산하다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은 대입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자, 예를 먼저 볼게. 이럴 때가 안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 빼기 3분의 x의 제곱 빼기 9야. 이럴 때가 안 돼. 이거 x에다가 3을 넣잖아? 이거 분모 0으로 가지. 3을 넣었더니 분자 0으로 가지. 이거 계산이 안 돼. 선생님 왜 계산이 안 되죠? 이거 대박이죠? 약분하면 1 아닙니까? 미친 거죠. 그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약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숫자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럴 때가 문제야. 그러니까 x가 a꼴로 갔어. x 대신에 a를 대입했어.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럼 그냥 계산하면 돼.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문제가 될 때가 뭐라고? 0분의 0꼴. 분모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0분의 0꼴. 참고로 이것도 부정형이라고 해요. 0분의 0꼴. 경우에 따라 값이 달라져.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 자, 근데 이거 계산하는 요령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후 약분하거나 또는 루트 같은 게 나와. 그거는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하면 돼요. 유리화 후 약분. 인수분해 후 약분, 유리화 후 약분. 누가 약분되냐면, 참고로 누가 약분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이 돼. 자, 약분이 되기를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이 돼. 분모가 0이 되는 인수 약분. 여기다 적어볼게. 분모가 0이 되는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 봐봐, 이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해볼게. 그러면은 인수분해, x 빼기 3, 분자 인수분해,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약분되잖아. 약분되면서 x가 3으로 가지. 그럼 x 더하기 3만 남지. 그럼 이제 x가 3으로 가잖아. 숫자로 갈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대입. 대입하는 거야. 3 대입하면 6이 되는 거야. 3 더하기 3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거? 0분의 0꼴 계산하는 방법이야. 만약에 루트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루트 같은 게 막 들어있을 때 유리화해서 약분시키면 돼요. 근데 뭐가 약분된다?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돼. x 빼기 3. 이런 것들이 약분되게 돼 있어요. 네? 4번이 두 개네? 5번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면 끝나요.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이. 자, 6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경우가 많죠? 오늘 개념이 좀 많아. 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건 어떻게 하나 보자. 자, 무한대 곱하기 0꼴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3으로 가. 3 그러면은 3 잠깐만, 이거는 예제를 하나 잠깐 볼까? 어떤 예제를 넣어줄까? 뒤에 있는데 예제를 한 번만 잠깐만 써놓는다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x가 0으로 갈 때라고 써볼게. 0으로 갈 때, 그럴 때 x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0분의 1 있지. 이거 무한소분의 1이거든. 무한소분의 1. 그럼 만약에 0의 우극한이면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0의 자극한 분의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었어. 아까도 한번 잠깐 했었는데 x분의 1이라는 걸 통해서 0의 우극한 분의 1, 왜냐면 0.1, 0.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가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무한대 꼴로 가.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지? x에다 0을 갖다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 되지. 아니,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0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얘가 0으로 가지. 그럼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먼저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0꼴로 가는 녀석을 통분시키면 돼. 먼저 통분시켜. 자, 이렇게. 자, 통분해볼게. x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1이지.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되게 돼 있어. 자, 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이거 사라지니까 x가 됐지. 그러면 약분되게 돼 있다고요, 항상. 약분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분모가 0이 아니지 이제. 0을 대입해봐. 분모가 1이잖아. 그럼 1분의 1인 거니까 그거의 극한값이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근데 왜 무한대 곱하기 0꼴을 왜 부정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자면 x의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거든. 이거 계산하시면은 x 약분시키면 뭐가 남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만 남거든? x 약분되고 나서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수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런 식인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인수 분해 후 약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되는 꼴 인수 분해 후 약분. 0이 되는 거 인수 분해 후 약분. 즉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를 인수 분해하고 요게 요 풀에 좀 요령이기는 해. 근데 요거는 자주 안 쓰여. 6번은 자주 쓰이는 얘기는 아니야. 자, 요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개념 6번째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개념 보면 내용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쭉 하는 거 연습시켜줄게. 잘 봐봐.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별거 없죠? 우리가 개념이.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6번째 미정계수 결정이다. 마지막 개념이야.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들을 한번 적어봐.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한번 여기다 적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적으면서 외워봐. 자, 미정계수 결정은 두 가지만 있어요. 유형 2번, 1번, 2번 두 가지 있어요. 유형 1번. 즉 어떤 형태인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있어요. fx분의 gx.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알파인데 그 알파 값이 0이 아닌 걸로 수렴해야 돼. 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미정계수 결정 유형 1번. 자, 근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1번 유형은 x가 무한대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숫자로 가면 안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리고 fx, gx가 다항식이어야 돼. fx, gx가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반드시 다항식 또는 다항함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리고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걸로 수렴해야 돼. 0이 아닌 걸로 수렴해야 돼. 0이 아닌 걸로 수렴.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0이 아닌 걸로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 결정 유형 1번을 쓰려는 조건이 세 가지나 필요해. 무한대로 가야 되고 다항식이어야 되고 0이 아닌 걸로 수렴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생각을 해봐. 다항식이었거든? 아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계산 기억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계산할 때 분자 분모의 차수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했어요.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0으로 수렴했어요. 그럼 봐봐. 0으로 수렴하지 않지. 그럼 분모의 차수가 크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렴했지. 그랬다는 건 분자의 차수가 크지 않다는 거야. 분자의 차수가 클 때는 발산했잖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아,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의 차수와 gx의 차수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요걸 하나 알 수 있어. 그러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극한계산 아까 어떻게 했었지? 최고차항 계수 b. 그지? 그러면 알파가 뭐야? 최고차항의 계수 b가 fx, gx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b가 그게 알파라는 걸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 b가 알파로 수렴해야 돼. 그게 알파라는 개념이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잘 예쁘게 정리해놔봐. 자, 1번 끝난 거고요. 자, 2번 보면 돼요. 2번. 자, 그러면은 미정계수 결정 유형 2번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개념으로는 얘가 이제 이런 식인 거야. 리미트 x가 얘는 이번엔 숫자로 가야 돼. 이렇게 숫자로 가. 자, fx분의 gx고 다항식이라는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파로 수렴하고 0이 아니란 말도 필요 없어요. 자, 조건이 뭐 있기만 하면 되냐면 숫자로 가야 되고 무한대로 가면 안 돼. 숫자로 가야 돼. 그리고 수렴해야 돼.
영이아니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수렴해야 돼. 그런 조건이 필요해. 자, 그럴 때 내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즉 이걸 내가 뭐 한 거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야. 현재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면 그러면 분자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극한이 있을 텐데 얘도 0으로 가야 돼. 이거 맞아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 분모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 거꾸로 가는 건 안 돼요. 이 0은 안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자,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왠지 봐봐. 분모가 0으로 간다며. 그럼 분자가 만약에 어떤 상수였다고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0분의 무한소분의 상수야. 0분의 상수는 얘는 발산해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봐. 0의 우극한 분의 1은 양일무한대였잖아요. 0의 자극한 분의 1은 음의 무한대였죠. 기억납니까? 이거 0.1분의 1, 0.01분의 1, 10, 100, 1000만. 얘는 마이너스 0.1분의 1, 마이너스 0.01분의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맞죠? 그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고 얘도 발산하는 거지. 이렇게. 발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얘는 뭐지? 이건 부정형이라고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 0분의 0꼴의 극한계산? 0분의 0꼴의 극한계산 어떻게 썼지? 0분의 0꼴 극한계산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했지. 인수분해후 약분 또는 유리화후 약분. 그건 수렴할 때 존재했었잖아. 수렴의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걸로 되면 무조건 발산해요. 근데 수렴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렴하려면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꾸로 가는 건 안 된다고 했지. 거꾸로 가는 건 누가 0이야 먼저? 분자가 0이야? 먼저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만약에 어떤 상수야.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무한대야. 분자가 0일 때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상수분의 0은 얼마니? 상수분의 0은 얼마야? 아까 0분의 상수는 계산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상수분의 0은 0이야. 분자가 0인 건 0이야. 분모가 0인 게 문제지. 자, 얘는 0이야. 무한대분의 0도 0이야. 분자가 0인 건 그냥 0이야. 0분의 0꼴은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잖아.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굳이 0이 아니더라도 수렴하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니더라도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지.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더 중요한 거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 즉 이게 될 때가 있다고. 여기가 더 중요해. 이게 될 때가 있어. 될 때. 분자가 0인데 무조건 분모가 0이 돼야 돼. 그 될 때가 언제냐면 그 수렴하는 그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걸로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려면 무조건 얘가 돼야 된다고. 왜냐면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근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려면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으로 가야 아까 인수분해 후 약분 0이 아닌 걸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었잖아. 아까 그랬는데. 자, 그런 개념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fx가 gx랑 조건이 붙어있기를 얘가 fx, gx가 다항식일 때 fx랑 gx가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추가로
fx, gx가 다항식일 때, 자, 그럴 때 fa가 0이면 ga가 0이다. 이거는 맞고, 이 0은 안 된다는 거야. 똑같아, 얘가. 이게 fa, 이게 ga야. 근데 이게 항상 안 돼? 아니, 이게 될 때도 있다고, 밑에 것도. 자, 얘가 될 때가 있어. 이게 될 때는, 자, 될 때는 알파가 0이 아닐 때. 똑같아. 아,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럴 때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다항식이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데, fa가 0이라는 건 fx가 인수로서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인수정리. f2가 0이면,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인수정리. 그치? 그럼 생각해봐. fx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gx도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지. 즉, 자, fx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q1x. 그 다음에 gx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 빼기 a로 q2x.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x 빼기 a로 똑같이 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해요. 즉, fx, gx가 x 빼기 a라는 공통인수를 갖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fx, gx가 둘 다 x 빼기 a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a가 약분되겠지. 똑같이. 분자분모의 공통인수는 약분될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울 개념이거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배웠던 개념들로 연습시킬 거야. 이제 문제 통해서 연습할게. 1단원 끝난 거야. 개념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연습합시다.